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뜨거운 이슈, 바로 중국인 이민 증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이 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변화를 맞고 있어요. 도쿄의 번화가부터 오사카의 뒷골목, 심지어 홋카이도의 한적한 마을까지 중국인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일본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 문화, 심지어 국제 관계까지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도니까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숫자부터 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약 82만 명,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25%를 차지해요. 10년 전만 해도 60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엔저 현상,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일본이 중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떠올랐어요. 도쿄의 부동산 시장을 보세요. 시부야나 신주쿠 같은 곳에서 중국인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죠. 예를 들어 도쿄 23구 내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23년에 비해 15%나 올랐다고 해요. 이건 일본 젊은이들에게는 악몽이에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집값은 하늘을 찌르니까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도쿄의 이케부쿠로 중국인 커뮤니티가 강세인 곳이죠. 거기서 만난 리웨이 씨라는 30대 중국인 사업가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리웨이 씨는 상하이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다가 2022년에 일본으로 왔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중국의 치열한 경쟁과 규제를 피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업을 키우고 싶었다고요. 그는 이케부쿠로에 중국식 샤브샤브 식당을 열었고 지금은 매달 1억 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의 식당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SNS 핫플로 떠오르면서 줄 서는 맛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인 이민자들이 일본에 가져오는 변화의 한 단면이죠. 하지만 모든 게 이렇게 장밋빛은 아니에요. 중국인 이민 증가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사카의 니시나리 구역, 원래 저렴한 숙소와 독특한 분위기로 유명했죠. 근데 최근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민박과 식당을 대거 오픈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했어요.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일본인 노인들이 이제 우리 동네가 낯설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밤마다 중국어 간판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했대요. 이런 갈등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일본 사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어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죠. 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몰려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기회예요. 일본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거든요. 2025년 현재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전체의 59%밖에 안 돼요. 20년 전엔 70%에 가까웠죠. 반면 중국은 젊은 인재들이 넘쳐나는데 자국의 치열한 취업 시장과 정부 규제를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죠. 일본 정부도 이를 기회로 보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어요. 2024년에 일본은 외국인 기술 인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약 50만 명의 외국인을 추가로 받아들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일본은 중국인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거든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미세먼지, 교통체증, 치안 문제에 지친 중국 중산층들이 일본으로 이주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거죠. 예를 들어 홋카이도 니세코라는 스키 리조트 지역, 원래는 호주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인 부유층이 별장을 사들이면서 작은 중국이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한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는 니세코의 눈 덮인 산과 맑은 공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죠. 원래 농사를 지으며 살던 농민들이 땅값 상승 때문에 농지를 팔고 떠나고 있거든요. 이제 국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볼까요? 중국인 이민 증가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아시아의 새로운 투자 허브로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 자본이 일본 부동산, 관광, IT 산업에 몰리면서 글로벌 투자 흐름이 바뀌고 있죠. 예를 들어 도쿄의 고층 빌딩 프로젝트 중 30%가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기존 투자 중심지로 가던 돈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긴장이에요. 중국인 이민 증가로 일본과 중국 간 외교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는 중국 자본과 인재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일본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동산 매입 시 외국인 심사를 강화했어요. 이게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 아니냐는 논란이 터졌죠. 중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인을 차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갈등은 동아시아의 외교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교토의 한 전통 료칸, 그러니까 일본식 여관이 있었어요. 100년 넘게 일본인 주인이 운영하던 곳인데 2023년에 중국인 사업가가 인수했어요. 이 사업가는 료칸을 현대화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웨이보와 더우인 같은 중국 SNS에서 이 료칸이 화제가 되면서 예약이 폭주했대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며 반발했고, 심지어 료칸 앞에서 소규모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일본 사회의 갈등과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사회적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중국인 이민자들이 일본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음식부터 보죠. 도쿄와 오사카의 마라탕, 헛고 같은 중국 요리 전문점이 급격히 늘었어요. 예전엔 스시, 라멘만 찾던 관광객들이 이제는 마라탕 맛집을 찾아다니죠. 심지어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마라탕이 젊은 층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 문화가 일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죠.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국제학교와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일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중 40%가 중국인이에요. 도쿄대, 와세다대 같은 명문대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학과별 상위권을 휩쓸고 있죠. 이게 일본 젊은이들에게는 기회이자 위협이에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이 중국인들한테 점령당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일본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중국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본은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2023년에 중국인 관광객과 이민자들이 일본에서 쓴 돈이 약 5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어요. 이게 일본의 GDP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은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도 시민권 취득 요건은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생각해 볼게요. 중국인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일본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도쿄의 일부 지역은 중국어 간판이 일본어보다 더 흔해졌어요. 10년, 20년 뒤에는 일본이 지금의 캐나다나 호주처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도 피할 수 없죠. 일본인들은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커질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본의 중국인 이민 증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화, 외교, 심지어 사람들의 일상까지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에요. 리웨이 씨의 성공 사례처럼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고 교토 료칸처럼 갈등을 낳는 사례도 있죠.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은 이 새로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